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첫 수업입니다. 교과서 8쪽을 피면 복잡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밑에 교과서에서 던지는 질문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왜 초록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널까요? 만약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는 초록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얻는 지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도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의 특징과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9쪽이죠. 9쪽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한 부분으로 자연의 영향을 받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 이 단원에서 살펴봅시다. 교과서 10쪽으로 넘기면요. 첫 번째 소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요.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배울 겁니다. 자연현상과 구별되는 사회문화 현상만의 특성,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사회문화 현상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교과서 11쪽에 주제일기를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에 두 가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가 사진 그리고 나 사진 속에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를 보니까 눈이 쌓인 모습이라고도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는 꽃봉오리가 피는 모습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눈은 왜 올까요? 여러분, 눈은 왜 쌓일까? 눈은 춥기 때문에 또 일정한 강수량이 찼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왜 찍을까요?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겠죠. 자, 이 두 가지 특성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찼어요. 그리고 일정한 어떤 기온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럼 눈은 반드시 내립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 똑같은 원인이 주어지더라도 추억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똑같은 원인이 주어지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사진을 찍는다라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100장을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는 건 사진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담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억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일기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장소에 가면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다 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 그리고 나 같은 경우 딱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왜 가는 일정한 조건만 주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나는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까요? 네, 가는 그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만 나는 인간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매일 많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일들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느냐를 기준으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어떤 걸 기준으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해서 발생하느냐를 기준으로.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자연현상이고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있으면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가뭄이 들고 태풍이 불고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연계에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가뭄에 대비해 댐을 만들고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쌓인 눈을 치우는 일처럼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연현상은 인간의 힘이 가해지거나 인간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닌 데에 비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거대한 것까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되어 있다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삶도 자연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자연현상에 대한 예시로 뭘 댔죠? 가뭄, 태풍, 폭설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가뭄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해서 너무 메마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물을 좀 저장해 볼까? 라는 인간의 의지가 생겨서 댐을 만들고, 또 태풍이 일어날 것 같은데 태풍 피해를 줄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생겨서 대책을 세우고, 또 쌓인 눈이 쌓였어. 이 쌓인 눈을 치워야겠다. 눈 치우기. 와 같은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죠. 이런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반응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농부 아저씨도 한번 볼게요. 지금 가뭄으로 농작물이 해를 입으면 수확량 감소로 농작물 가격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뭄이 일어났어요. 가뭄이 일어난 건 자연현상일까? 사회문화 현상일까? 네. 가뭄이 일어나는 건 자연현상이죠. 어떠한 한 사람이 지금부터 비를 내리지 않게 해야겠어 하고 가뭄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으로 가뭄이 일어났어. 가뭄이 일어났더니 또 다른 자연현상인 쌀이라고 칩시다. 벼가 잘 안 자란다 라는 하나의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인간이 벼를 더 이상은 안 자라게 해야겠어 라고 한 게 아니죠. 그저 물이 안 온다, 물이 부족하다 라는 하나의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니까 쌀이 안 자란다, 벼가 안 자란다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수확량 감소라는 또 다른 자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을 볼까요? 그랬더니 농작물 가격이 올랐대요. 자, 농작물 가격이 오르는 건 왜 일어나는 현상일까? 우리가 경제 시간에 잠시, 통합사회도 중학교 때 경제 시간에 잠시 배웠던 개념인데, 이제 이 곡선, 여기 가격, 여기 수량, 여기 수요, 여기 공급, 이러한 곡선을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쌀이라는 재화의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쌀이 원래 이만큼 공급이 됐는데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문화 현상일까? 자연현상일까? 마치 그래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가격이 오르려면 이 쌀이라는 거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하는 인간이 개입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사야지, 난 팔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한 인간이 나는 지금 이거를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가격이 올랐더니 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네, 비싸졌네, 이번 달에는 밥 한 끼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쉽사리 하기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가격으로 계속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회문화 현상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어떤 또 다른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현상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진다.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는 건 어떤 한 인간이 또는 여러 인간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야지, 온도 좀 높여줘라 지구야 이러면서 올린 게 아닙니다.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그 자연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업혁명이 있었죠. 아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재화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화 생산량이 아주 많이 높아졌어요. 공장 가동 많이 시켜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공장을 많이 가동을 시킨 겁니다. 공장을 가동하려고 보니까 화석연료가 필요한 거야.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연료가 필요해. 그래서 공장 주인이 야, 지금 당장 재화를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지금 다 투입해 라고 했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화석연료를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화석연료를 태우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아졌어. 그랬더니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어.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에 따라서 자연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 12쪽으로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 인간의 의지 또는 노력이 개입된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른 특성이 있다. 지진 발생 같은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상이로 존재법칙을 따릅니다. 존재법칙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그냥 사실 그대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구 너 좀 나쁘다. 너 너무해.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추워졌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지진이 왔구나. 이거에 대해서 자연 또는 지구한테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 일어났을 뿐이야. 사실 그대로 존재할 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법칙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악하다, 선하다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치가 없다, 뭘 가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인정한 사람이야 이러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뭘 가치적이다,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구조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므로 가치 함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법칙을 따른다라고도 해요. 당위법칙. 당위법칙이라는 건 마땅히 그래야 해라는 어떠한 당위성, 정당성, 어떤 추구하는 방향,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구조 활동을 하는 건 어떠한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진 잔해가 없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진 잔해를 치우는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잔해를 치우는 행동 안에는 그러한 인간의 가치 또는 신념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가치가 함축되어 있어요. 또한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이 갖추어지면 비구름이 형성되어 필연적으로 반드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강수량이 찼네? 그런 원인이 발생했네? 그러면은 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 결과가 강수량이 찼다라는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주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연현상은 명확한 인과관계에 따른 일반화가 가능하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강수량이 찼으니까 곧 비가 내리겠네? 강수량이 찬다면 반드시 비가 내리겠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고 법칙 발견을 통해서 비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공급이 떨어졌네? 그러면은 곧 가격이 오르겠구나. 수요가 오른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지가 반영되므로 자연현상과 다르게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물건의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다시 수요가 내려가거든요. 너무 비싸 안 살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명품백. 비싸기 때문에 사는 거야. 과시욕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러한 예외가 항상 존재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비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예외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회문화 현상은 일정한 조건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정한 조건 아래 일정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즉 확률이나 확률성 또는 개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70억 인구가 모두가 다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을 쓸 것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두 명쯤은, 못해도 한두 명쯤은 우산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비가 오면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산을 쓰죠. 가격이 오르면 어때? 대부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수요가 떨어진단 말이야. 안 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개연성,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한 페이지 옆으로 넘기면 1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현상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난다. 이처럼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일정한 물리적인 조건만 똑같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보편성을 띈다. 그러니까 물은요, 지금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1억 년 전에도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에도 자연현상과 유사하게 시대와 사회적 상황이 달라도 변하지 않거나 공통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혼인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불문율,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불문율이 나타나고 언제 어디서나 가족제도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보편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회마다 종교가 정확한 종교는 다르고 또 결혼식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구체적인 모습은 좀 사회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회문화 현상에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나 흥겨운 날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콕 확인을 통해서 자연현상의 특성과 비교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기억, 니은, 디귿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연현상이 몰가치성이 있다면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성을 가지고 있죠. 가치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현상이 필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12쪽을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학습지를 볼게요. 잘 폈나요? 자, 학습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비교를 한번 봅시다. 우선 기본 의미부터 볼까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연계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생활하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보면 자연현상은 우선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럴 뿐이야. 그저 눈이 내릴 뿐이야. 지진이 일어났을 뿐이야. 폭설이 내릴 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죠. 인간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는 나는 이런 감정들을 추구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친구를 사귈 거야. 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가치,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여기 안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몰가치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신념, 의도,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치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해요. 파악하기가 쉬워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원인만 주어진다면 그 똑같은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보편적인 법칙 발견에 용이하고요. 일반화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지만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다고 칩시다. 저는 이 수면의 질 그리고 일주일에 음주 횟수 이런 두 변인 사이에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설문조사를 뿌렸어요. 수면의 질, 당신은 하루에 개운하게 자는 시간이 얼만큼 정도 되십니까? 2시간 이하,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질문에 응답하라고 했어요. 또 일주일에 평균 음주 횟수는 얼마입니까?
1회, 2회, 3회 등등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겠죠. 그 답변들을 다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보니까 인간인데 뭐 이렇게 나왔겠어요. 수면의 질 8시간을 자는 사람은 뭐 반드시 딱 한 병만 마시는 사람이고, 한 병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8시간 정확하게 자고, 1.1병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7.9시간을 자고, 모든 5병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3시간만 자고, 이렇게 고든 일직선처럼 나왔을까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변인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대체로 관련은 있는 것 같네. 대체로 음의 관계, 부의 관계인 것 같네. 라는 그런 경향성, 개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잠을 못 잘 가능성이 크네. 이런 건 파악할 수 있지만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반드시 2시간을 자고 2시간을 덜 자고, 소주 3병을 마시면 반드시 3시간을 덜 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확률성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항상 존재해요. 100%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칙 발견이나 예측이 그래서 조금 더 자연현상에 비해서 곤란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곤란한 거지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법칙 발견을 할 수 있지만 예외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현상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물리적 조건 또는 원인만 발생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보편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모습이 어느 사회에서든 나타나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다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현상들이 아니라고 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현상에 대응해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거,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자, 학습지 한 페이지 넘기면 지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봅시다. 1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도 일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건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 현상일까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어떤 한 인간이 비 좀 내리게 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연현상입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강원도 지역 10개의 댐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누군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이거는 이제 밑줄 친 부분만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사회문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까지만 판단을 해야 돼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다.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누가 사용하는 거죠? 인간이 사용하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CO2의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 증가, 그걸로 인해 지구의 온도 증가, 상승,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제가 수업 초반에 설명을 했었죠. 5번 가을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진다. 자연현상. 가을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화장품 구매량이 늘었다.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문화 현상. 7번, 8번을 봅시다. 지겨운 비, 지겹게도 오는 비. 이거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것을 가지고 시를 만든 건데, 비가 아주 지겹게 오는 거 자연현상이죠.
자, 8번 모내기철 품팔이에 집집마다 아낙네들 바빠. 모내기철에 뭐 품앗이 하고 이런 모습은 사람 사는 모습이죠. 사회문화 현상. 자, 밑에 문제를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금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영상을 일시정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있는 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들을 준비가 됐다 하면 그때 영상 다시 재생하면 됩니다. 자, 갑이 보름 이상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인해 배추값이 금값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을은 좀 있으면 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텐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뭐죠?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니은은 뭐죠?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자연현상은 기억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인 현상이다. 맞죠?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있습니다. 니은 자연현상보다 사회문화 현상 같은 현상의 연구 결과가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한다. 아니죠. 자연현상이 훨씬 더 예측하기 편합니다. 법칙 발견하기 편하고 일반화하기 편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디귿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는 필연성과 개연성이 각각 필연성과 개연성이 들어갈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리을 갑과 달리 을은 자연현상에 반응한 사회문화 현상을 말하고 있다. 자, 사회문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 기억과 니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갑의 말 전체를 파악해야 될 때도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걸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갑은 처음에는 자연현상을 말하고 있긴 한데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배추값이 금값이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죠. 자연현상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에 반응한 사회문화 현상 갑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을은 사회문화 현상, 김장을 해야 한다라는 사회문화 현상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다는 사회문화 현상 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현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간 아이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때 A, B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중 하나이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가치나 의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는 예라고 하고 나는 아니오라고 했어요. 무관하게 나타나는가? 인간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가? 예라고 대답했으면 가는 자연현상이죠.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면 나는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억.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가는 뭐라 그러죠? 예라고 하죠. 사회문화 현상은 아니오라고 하죠. 니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가? 같이 나타나는가? 자연현상은 아니오, 저는 보편성만 있는데요 라고 할 거고 사회문화 현상은 네, 전 둘 다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자연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는데요 라고 할 거고 사회문화 현상은 네 라고 할 거예요. 네, 마지막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이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할 때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경험적 자료는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 연구자가 직접 얻은 자료냐 그걸 경험적 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측정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연현상은 당연히 실험하고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문화 현상은 내가 관찰 못할까? 100명을 관찰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 관찰을 못할까? 현실에서 그런 자료 못 얻을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니요, 예라는 대답을 할 지문은 니은과 리을이고 예라고 대답할 지문은 죄송해요. 니은과 디귿. 예라고 할 질문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